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전 단계인 증폭 핵 분열탄일 거란 분석이 있었죠. 그런데 이 증폭 핵 분열탄 실험도 실패했을 거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분석입니다.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어제 핵 실험이 수소탄의 전 단계인 증폭 핵 분열탄 실험이었을 가능성은 폭발력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수소탄의 폭발력은 최소 메가톤급이지만 증폭 핵 분열탄의 폭발력은 TNT 40에서 150킬로톤입니다. 그런데 정보당국이 분석한 어제 북한 핵 실험의 폭발력은 6킬로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 실험 때 7킬로톤의 폭발력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4차 핵 실험은 수소탄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증폭 핵 분열탄이더라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핵무기 정도의 위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실험을 한번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곳곳에서 나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 센터 소장은 폭발력으로 볼 때 성공적인 수소폭탄 실험은 아니라고 밝혔고, 울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 소장도 미스터리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 역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폭발 위력이나 기술적 특징을 감안할 때 북한의 수소탄 성공 주장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이나 증폭 핵분열탄 실험의 필수 재료인 삼중수소를 북한이 어떻게 구했고 또 과연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건데 김지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소폭탄 폭발력의 핵심인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와 달리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성자 하나에 2개의 중성자가 결합된 삼중수소는 초고온에서 핵융합을 일으켜 막대한 에너지를 분출하는데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선 수십 킬로그램의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삼중수소는 주로 대규모 원자로에서 생산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북한이 어떻게 얼마나 구했느냐부터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1g당 수천만 원 하는 삼중수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게 아니라면 지난 3차 핵실험 직후 재가동한 5메가와트급 영변 흑연 감속로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낡은 원자로여서 수소폭탄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일 거란 분석입니다. 원래 들어간 원자가 굉장히 작았을 것이다. 계산상으로는 10g을 넘지 않은 정도를 겨우 구해서 한 것 같아요. 따로 삼중수소를 넣지 않고도 폭탄 내부에서 삼중수소를 발생시키는 고도의 기술도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여러 단계의 그 폭발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 삼중수소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결국 삼중수소를 얻었다 해도 증폭 핵 분열탄에 넣을 정도의 미량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으며 그 삼중수소가 제대로 핵융합을 일으켰는지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위권 차원의 핵 무장론을 제기했습니다.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북한이 잇따라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언제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일본 사이에 우리만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우리만 핵 고립국화되어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대등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핵무기 개발이 어렵다면 전술 핵무기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중국, 일본 간의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의 태도가 바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박범수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 중간의 핫라인으로 평가받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도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And their isolation has only deepened as they have
sought to engage in increasingly provocative acts. 특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재룡 북한 대사의 면전에서 핵실험 강행을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역시 보다 강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미국 정치권에선 예전의 쿠바처럼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하는 초강경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강하고 효율적인 제재 방안을 추진할지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협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네, 어제 북한의 핵실험 당시 지진 소동이 난 북중 접경지는 다소 뒤숭숭합니다. 현재 중국인들 사이에서 북한을 향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독 꽃시장만은 김정은 생일 대목을 맞아 시끌벅적하다는데요. 중국 압록강변 단둥에서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압록강대교. 대형 화물차들이 북한에 물자를 실어놓고 되돌아옵니다. 단동시 주민들은 어제 북한의 핵실험 당시 작은 지진이 난 줄 알았다며 북한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대부분의 북한 식당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저녁 공연도 취소됐습니다. 반면 단동시의 꽃집 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내일 김정은의 생일을 앞두고 북한 무역 일꾼들이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자주 띄었고 꽃집마다 생일 화환들이 가득합니다. 대북 무역상들은 북한 영사관 측에서 꽃은 물론 생일 선물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몇 달 전 이사간 단둥의 북한 영사관에는 물류 비용과 전기세 등을 내지 않았다는 독촉장이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북한을 오가며 무역을 해온 중국 현지인들은 이번 핵실험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던 북중 경협이 또 얼어붙지 않을지 파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둥 압록강변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